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재밌는 뉴스를 봤습니다. 자, 주식시장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뉴스긴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신규 앨범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가 무슨 주식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과거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의 가수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가 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이름으로, K-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이고 있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들어가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이유는 단순하게 가수들의 뭐 능력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와 국가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그 중에서 한국 증시는 이제 더 멀고 더 높은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 뭐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머릿속으로 청사진을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 했다라는 소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다이너마이트로 해가지고 1위 했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이번에 신규 앨범, B로 해가지고 또 1등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에만 두 번째. 올해 발매된 앨범 모두 1위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빌보드 1위를 5번이나 BTS가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중장년층 분들은, 방탄소년단이 노래 같지 않다라고 하시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노래고, 그리고 우리 중장년이 좋아하는 이제 비틀즈, 비틀즈가 세웠던, 빌보드 1위 5번, 그 기간 다음으로, BTS가 정말 빠른 속도로, 5번의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자, 이게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만약에 BTS가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똑같은 인물이, 그때 당시 데뷔를 했고 지금의 길을 밟았다 한다면, 지금의 BTS는 없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그럴 수준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 한국에 있는 좀 노래 잘하는 애들 이 정도로만 그쳤겠지 전 세계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의 위상이 BTS의 브랜드에도 같이 녹아지면서 빌보드 차트 1위의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고 과학의 발전처럼 과학의 발전도 기술이 쌓이다가 펑 도약하는 것처럼 국가의 위상이 기저에서 쌓이다가 한 번씩 펑 하면서 결과물이 이번에는 BTS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10년 전에는 한 10년도 안 됐네요. 2012년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죠. 유튜브 조회수 1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는 이제 한류 붐이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 그리고 경제력 등등이 쌓여서 지금의 BTS의 결과물이 생겼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90년대가 됐다면 정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생각해보면 예전에요. 저희 세대도 그랬지만 팝송 참 좋아했습니다. 팝송.
팝송으로 영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팝송 잘 안 들어요. 팝송 듣는다 하면은 옛날 노래. 예, 옛날 노래. 뭐, 라붐에 나오는 뭐 그런 노래. 80년대, 90년대. 예, 유키즈 온 더 블록. 뭐, 이 정도까지는 듣고 하는데, 예, 요즘은 오히려, 예, 우리나라, 예, 그룹들의,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예. 갱년기가 사춘기가 됩니다. 자, 그만큼 이러한 이제 효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예,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예, 문화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고 그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주식 시장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2000년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한류 열풍이 예, 시작이 됐죠. 뭐 대장금부터 해가지고 윤사마 열풍 등등 이게 일단은 아시아권 중심으로 해서 퍼졌지만 예, 한류 열풍 대단했죠. 자, 그 이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홍콩 영화 보고 일본의 문화를 몰래 이렇게 다운받아서 뭐 아무로나미의 노래 몰래 듣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2000년 중후반부터 초중반부터 해서는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한국 증시는 레벨업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500에서 1000 그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컴플렉스, 제2의 IMF 사태가 올 것이다 라는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비슷한 상황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은 끝없이 하락할 것이다. 예. 한국 증시도 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죠. 자, 생각해보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히트 칠 때 저는 직관적으로 야, 이러다 외국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 다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네. 자, 어쨌거나 강남의 프리미엄은 더 레벨업 됐죠. 결국 2013년에 그때 당시 4일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랠리가 시작돼서 최근까지도 이어졌고 결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수준, 뉴욕이나 뭐 홍콩이나 런던 등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서울이나 강남, 예,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자, 이 기간 중에 주가 지수는 제자리였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 시기 때요 코스닥하고 스몰캡이 랠리를 그렸습니다. 강남스타일 해가지고 춤 막 추고 있을 때 예, 코스닥하고 스몰캡이 한 3, 4년 동안 해가지고 한 5년 해가지고 80% 가까이 상승했어요. 이때 스몰캡 코스닥 랠리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만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 자산시장이 레벨업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으로 비유를 드리면 좀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소득 수준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의 위상 등등 생각하면 서울이 뉴욕급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아 인정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것처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 자산시장의 여러가지 평가라든가 멀티플이라든가 여러가지 잣대가 올라가게 되고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도 예, 부동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식시장은 제자리 걸음을 그렸죠. 그나마 코스닥 스몰캡에 랠리가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좀 아쉬웠던 그런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증시에 대한 멀티플은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뭐 미국, 일본, 홍콩,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보다는 예, 평가가 좀 박해요. 예, 멀티플이 좀 많이 낮습니다. PBR 레벨로 따지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PBR이 1 레벨 수준이지만 미국은 3.8배, 영국은 1.4배, 뭐 일본 1.2배 그렇습니다. 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박하게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BTS 신드롬 이것을 저는 쭉 보면서 와, 이거
심상치가 않다. 이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그냥 귀염둥이 수준.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하고 한 1년 동안 우리 신나게 하고 춤추고 재밌고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예, 그냥 쑥 사그러들었잖아요. 근데 이 BTS 신드롬은 지금 계속 매년 예, 그 팬층을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팬 충성도가 장난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중장년 세대분들은,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세대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는데 장난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어느 정도냐면 BTS 멤버처럼 얼굴을 바꿔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서양 애들이 막 성형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뭐 유키즈 온 더 블록 뭐 따라하겠어요, 뭐 마이클 잭슨 따라하겠어요 하면서 많이 뭐 연습들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뭐 예, 서양인들처럼 외모를 이렇게 바꾸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한국의 자산시장, 특히 한국 증시는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증시, 예, 국가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나 국격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주식시장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예, 7년 동안 2013년 4.1 대책 이후 그냥 쫙 날아갔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2013년 4.1 대책 이후에 제 기억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그때 이후로 급매물들이 사사사삭 사라지는 거 보고 집 없는 친구들, 그때 당시 이제 집값 지금에 비하면 만만했어요. 집사 했는데 넌 주식 하지도 않을 거라며. 그 돈 있으면 집 사야 했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왜? 끝없이 하락할 걸로 봤거든요. 지금 와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때 당시 다 그랬습니다. 자, 주식시장 지금 위치에서 보면 아니 방탄소년단이 뭐 소년단이지, 이게 무슨 국가의 위상하고 상관이 있나. 그렇게만 보신다면 한국 증시 뭐 별로 볼 거 없네, 비전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BTS가, 방탄소년단이 그 만드는 한국에 대한 위상, 그리고 걔네들 그 BTS가 그들만의 실력으로 그 위치까지 간 게 아니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걸맞는 한국 증시의 재평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저는 예, 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상상 이상의 수준까지 시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다만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다가 한 번씩 쉬고, 가다가 꿀렁꿀렁하고, 가다가 한 번씩 뭐 발작 일으키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은 쭉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이제 이성수 대표가 이제 뭐 끝도 없는 지수라고 표현했으니까 나는 달려들 거야, 뭐 빚 다 끌어와서 거야, 뭐 안 돼요. 급하지 않게 차분하게 투자 이어가시면 그 길을 시간은 걸리더라도, 약간 걸릴 수 있더라도 함께 그 성과를 수익률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담담히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시면서요. 예.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해하신 분은 예, 아마 오늘 머릿속이 아마 시원해지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보니까 11월 31일이라고 외국인들이 뭐 2조 원대 매도해서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폭락?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내일 주제로 다룰까 지금 생각 중인데 258 11월 예, 그 시점은 MSCI 예, 지수 리밸런싱이 있는 시기입니다.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 것이고 그로 인한 지수 왜곡이 생긴 겁니다. 그것만 보고 소갈이 하시지 마세요. 일시적인 왜곡은 뭐다? 제자리로 찾아간다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내일 증시토크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성공 투자 아시겠죠? 예, 급하지 않게
빚내서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산 배분 전략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